이 중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나 했더니 어제 무려 6%나 상하이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락세인데 한국도 오늘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아주 폭격을 맞았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신 것들 저희가 아주 알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을 위해서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6%가 하루에 날라갔다.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중국 증시가 8.5%가 폭락을 하면서 패닉 상태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을 동원을 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등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주 동안 약간 반등을 하는 등 좀 안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6.15%가 빠져서 또 패닉 상태가 또다시 재현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제는? 어제 장 막판에 많이 빠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양 조치를 그만 중단을 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나갔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세가 강한 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연간 한 7% 정도 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7%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룸버그가 11명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평균 6.8%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그러니까 한때 막 13%, 14%까지 수를 계속 넘었죠. 했었는데 이게 이제 7%대다. 그렇습니다.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1990년 이후에 25년 만에 7% 선이 깨지는 셈이 되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들면은요, 위안화가 최근에 꽤 약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하면서요. 그랬죠. 그러면서 환차손을 볼 것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다. 그랬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값이 올라도 그 주식을 팔아서 달러화로 바꿀 때 손에 쥘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환차손을 보게 되니까 미리 더 약세를 보이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이자 많이 주니까 미국으로 또 가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면은 돈을 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완전 패닉이었어요. 패닉이었습니다. 어저께 3.08% 빠져서 700선이 깨졌는데요. 오늘은 4%가 넘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요? 오전에는 6%까지 빠지다가 그나마 약간 회복해서 간신히 6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특히 크게 빠지고 있고요.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기관들이 많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왔습니다. 올 들어서요. 그런데 어제 오늘 기관들조차도 한 3천억씩 팔아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개인들만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증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팔고 있다면서요? 요즘 셀코리아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에서 이 팔고 나가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얼마나 팔고 있느냐. 6월과 7월 그리고 8월 들어서 오늘까지요. 코스피 시장에서 4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3천억 정도 팔았고요.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기가 지금 뭐 안 좋다 뭐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기업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하면서 한국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서 떠나는 외국인처럼 한국 시장에서도 이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환차손을 더 입기 전에 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 차장도 그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실제 그럴 건지도 궁금하고 어떤 영향이 올지 정리해 주시죠. 월가에서는
80% 이상이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8일 오전에 금리 인상 소식이 그 여부가 알려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자금을 빼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즘 미국 월가나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9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 9월이 되면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신흥국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위기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9월까지 지금 장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9월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19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매수세가 붙지 않겠느냐. 그거는 10월경부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경제 관련 뉴스가 요즘에 좋은 게 많이 없고 이렇게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전하면서 죄송하네요. 자, 이번 소식 신청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